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대표님들은 카테고리에서 돈을 버시더라고요. 톰슨 가젤의 킴 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1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스마트 스토어 1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들 맞습니다. 오늘 진짜 다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진짜 제일 궁금하신 거 맞죠? 1번 돈이죠. 돈. 그래서 1년 하면 돈 얼마 버는데 수익 어느 정도인데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위탁 판매로 돈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판매라 하더라도 카테고리별로 마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많이 하시는 카테고리 3개를 준비해봤거든요. 얼마나 마진이 남는지 그리고 시장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션, 그리고 뭐 패션 잡화, 의류 이쪽 카테고리는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왜냐면 이 부분은 2000년대 중반, 초중반부터 해가지고 의류 쇼핑몰들이 대한민국에서 엄청 많이 생겼다가 뭐 망했다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나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 해, 쇼핑몰 해 하면은 다 의류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패션 의류 마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잘 하시는 분들은 50% 혹은 그 이상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마진이 좋은 만큼 경쟁이 치열하겠죠. 맞죠? 그래서 저희가 그 카테고리 경쟁 강도를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고객들이 검색하는 검색 수 대비 이 상품 수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총 대표적인 카테고리 11개로 따지면은 그 중에 3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와, 경쟁 강도가 낮은 순으로요? 낮은 순이죠. 낮은 순 탑3다. 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선입견,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이쪽은 경쟁이 빡세니까 피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신규 하시는 분들은 이 패션 쪽으로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왜냐면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맞죠. 이제 자기가 경쟁을 해서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경쟁이 덜 치열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워낙 이쪽이 수요가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진짜 의류 많이 사시고 패션 그렇죠. 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긴 하지만 수요가 진짜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주변에도 패션 뭐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보니까 어떤 차별화 전략 하나만 있으면은 맞죠. 여기서 살아남더라고요. 뭐 그게 가격이 됐던지 아니면 품질이 됐던지. 그렇죠. 어떤 뭐 CS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맞죠. 뭐 재구매를 높이는 방법일 수도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차별화 전략 하나만 진짜 고객의 마음을 꿰뚫을 수가 있다면은 패션 카테고리 진짜 해볼만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생활 건강 카테고리 플러스 이제 가구 쪽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신규 이제 판매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약간 이 경시하는 것 같아요. 맞죠. 좀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입니다. 만만해 보이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새로 하신 분들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쪽에 들어왔잖아요.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위탁 판매로 진행하시면은 마진 한 10%에서 15% 정도. 의류랑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네, 맞죠. 왜냐면 이 부분은 이제 공산품을 저희가 떼다가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쟁자도 많고, 그래서 가격에 대한 어떤 큰 메리트가 없어요. 쉽잖아요. 유통기한도 없고 뭐 유행도 없고 그냥 사다가 재고 쌓아놓고 팔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크가 제일 적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도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물건을 올리면은 어떻게든 팔리긴 해요. 맞죠. 신기하게 팔리긴 하기 때문에 마진이 적지만 이 판매는 초보자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테고리 경쟁 강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카테고리 경쟁 강도는 검색 수 대비 상품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쪽에서 이제 잘 나가시는 대표님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제조 쪽으로 가세요. 브랜딩? 네, 브랜딩, 사입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쪽 카테고리에서 어떤 시장성, 가능성 있는 제품으로 위탁으로 이렇게 맛을 보고 그 제품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하거나 개선을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내놓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자기가 제조로 넘어가니까 마진이 극히 적었다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주변의 대표님들은 성공을 많이 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식품 카테고리예요. 저희도 한번 도전을 해봤었던. 네, 저희도 맞죠. 이제 이쪽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었죠. 혹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국 이제 시작은 안 했어요. 시작은 안 했지만 그만큼 저희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카테고리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식품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위탁 마진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유는 원가는 사실 저렴해요. 원가는 저렴한데 이 제조업체에서 그 제조하는 공정, 그 위생에 관한 인증, 그리고 배송 혹은 유통기한에 대한 리스크를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유통하는 입장에서 많은 마진을 떼가지고 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식품 이 카테고리의 경쟁 강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손꼽히는 그겁니다. 1등 혹은 2등을 다투는 카테고리예요. 저희가 3개 중에 2개는 이미 다뤘네요, 오늘. 아니, 그렇죠. 식품 패션 하면 이제 2개, 맞죠?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자제품하고 이 식품 쪽은 인증에 관한 리스크가 있어요. 전자제품은 KC 인증, 전파 인증 이런 것 때문에 진입하기가 어렵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위생에 대한 인증, 그리고 사실 위탁으로 하면은 그런 인증이 필요 없지만 선입견이죠. 이것도 왠지 내가 많은 거를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많은 일이 나에게 주어질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가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잘 모르면. 맞죠. 저희가 보낼 것도 아니지만. 네, 위탁에 대한 시스템을 잘 모르면은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제 진입 장벽을 만들어서 공급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대한 진짜 이 메리트,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아직 오프라인으로만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시골에 이제 농가나 바다 이 어촌의 수산 쪽으로 가시면은 어르신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런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맨날 가시던 도매시장 가시고 뭐 소매시장 가시고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싱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독점으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찾아가면 저희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 찾아가면은 일단 좋아하시더라고요. 반겨주시고. 맞죠? 시청자분들도 갈까 말까 하실 때 가보면은 진짜 반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겁먹지 마시고 이 식품 분야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희가 강추드립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르신분들이 배송하실 줄 모르세요. 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 배송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드려야 되거나 혹은 아시는 분을 소싱을 해야 돼요. 네, 그런 이제 단점도 있다는 거 꼭 염두하시고, 이 도심 지역이 아니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대도시가 아닌 곳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방의 장점은 농가나 이런 어촌이 있으면은 저희가 직접 가까운 데 가서 소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분 다 여기 처음 와보셨어요? 예, 여기 이렇게 큰 수산시장은 처음 와봤어요. 국제 수산시장이면 모든 세상의 종류들의 그 생선들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 내려가서 하기 힘들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배송에 대한 부분도 처리를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한데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이점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진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수익 부분 이제 저희가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나요? 어떠한 카테고리든 약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어쨌든 이 카테고리 뭐 식품이든지 공산품이든지 아니면 의류든지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팔리는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같은 위탁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판매될 확률을 계속 늘려가는 게 관건이거든요. 이쪽에서 판매를 일으키려면은 결국에는 자주 많은 제품을 올려서 고객들이 구매하게 할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이 신사임당 영상을 보고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올리는 방안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결국 하루에 한 개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 많은 숫자가 채워져야 위탁 판매는 자기가 원하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톰슨 가젤도 이제 하루에 한 개가 아닌 하루에 10개, 20개 정도를 올려가면서 진행을 해 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카테고리를 설정하셨으면은 먼저 여러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만 들어가 계실 거잖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 너무 좋아요. 물건도 잘 팔리고 키워드 광고도 너무 좋은데 뭔가 부족하단 말이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 오픈마켓, 소셜 마켓도 같이 들어가라. 이 네이버에서 구매하는 사람이나 이 다른 소셜에서 구매하는 사람이나 결국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고 결국 똑같이 검색할 거예요. 뭐 네이버라고 다르게 검색하고 뭐 지마켓이라고 다르게 검색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결국 비슷한 카테고리,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물건을 구매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하는 거 그대로 오픈마켓 그리고 소셜도 꼭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죠. 맞습니다. 예. 1년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많고 뭐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엄청 많은데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맞죠?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위탁 왜 힘든가? 왜 이거 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혹은 이 스마트 스토어 하면 안 되는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톰슨 가젤은 여러분들의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땡겨!